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날카롭고 활기찬 정신으로 보내실지 아니면 자녀들이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실지를 결정하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노인들의 영양과 뇌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와 치즈 한 조각을 드셨습니까? 크림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에 올리브유를 뿌리셨습니까? 빵을 올리브유에 찍어 드신 다음 버터를 발라 드셨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 메시지의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71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분 동안 같은 질문을 5번씩 했습니다. 한때 한국사를 강의했던 은퇴한 대학 교수였던 그의 아버지가 한국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랐습니다.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했습니다. 유제품도 좋아했습니다. 아침에는 요구르트를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치즈를 먹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단 한 가지만 바꾼 지 석 달 후 그의 딸이 다시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상기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실제로 읽은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계는 수십 년 동안 올리브유를 칭찬해왔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유제품 업계는 우유와 치즈가 나이가 들면서 튼튼한 뼈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진술은 이러한 음식들을 따로 먹을 때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하면 소화계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40년간의 진료에서 800건이 넘는 환자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뇌 스캔을 봤습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던 환자들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해마다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운동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6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모르고 섭취하고 있는 이 특정한 식이 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능하기 위해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선택적인 영양소가 아닙니다. 산소만큼 중요합니다. 유제품과 올리브유가 소화관에서 섞이면 장이 이러한 지방산을 흡수하는 것을 막는 결합화합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는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이것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수년간 조용히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조합은 또한 적절한 칼슘 대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섭취하고 있는 유제품의 칼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낙상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수백 명의 노인들이 고관절 골절과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낙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어떤 음식들이 이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적의 시간 간격, 그리고 제 환자들의 뇌 기능을 보호한 간단한 식사 계획 전략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왜 이 조합이 현대 식단에서 그렇게 흔해졌는지, 그리고 진정한 노화 방지 효과를 위해 올리브유와 대신 무엇을 함께 섭취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기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과 맑고 활기찬 정신으로 손주들을 즐기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 들어주십시오. 다음에 나올 내용은 장수를 위한 식사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절대적으로 충격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단 하나의 간단한 주방 실수 때문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했고 몇 달 만에 뇌 기능이 파괴되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올리브유 드레싱과 함께 요구르트를 드시거나 올리브유로 요리한 후 우유를 마시거나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에 치즈를 곁들여 드셨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관자놀이 근처 머리 양옆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무시해왔던 미묘한 통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이미 절실히 필요한 영양소를 굶주리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석 달 전 71살 된 여성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클리닉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딸이 그녀를 데려왔는데 계속해서 열쇠, 지갑, 심지어 돋보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는 제게 다른 것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올리브유와 유제품이 가득한 건강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노화를 예방한다고 말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생선을 섭취했는데도 오메가3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도 칼슘 흡수가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식사에서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함께 섞어 드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그릭 요구르트를 먹었고 올리브유를 뿌렸는데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 저녁 식사마다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치즈를 먹었습니다. 자신이 소화기관 안에서 독성 화합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료계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제품 단백질이 위장에서 올리브유와 결합하면 장벽을 코팅하는 걸쭉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코팅은 필수 지방산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뇌는 자동차가 휘발유를 필요로 하듯이 이러한 지방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우유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뼈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부산의 최 씨라는 68세 남성이 한 달에 3번 넘어진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심각한 악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우유를 마시고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올리브유에 채소를 요리하고 치즈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 조합이 그의 뼈 건강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분리한 지 2달 만에 균형감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속 아프면 그들은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 가능한 일로 한 분의 노인이라도 더 독립성을 잃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제품이 소화관에서 올리브유와 만날 때 생성되는 화합물은 훨씬 더 사악한 일을 합니다. 온몸에 만성적인 저수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먼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약속을, 그 다음 얼굴을. 가족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음식 조합이 영양소 흡수를 차단하여 발생하는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꼈습니까? 말할 때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무릎이나 엉덩이가 더 아프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포가 굶주리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제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을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가 위장에 들어가면 제대로 분해되기 위해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를 리파아제라고 합니다. 췌장에서 생성되며 특정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올리브유에는 단일불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에 도달하고 결국 뇌세포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제품이 동시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에는 카제인 단백질과 칼슘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제품 단백질이 소화관에서 올리브유와 섞이는 순간 지질 단백질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기름과 물이 섞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몸은 이 조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카제인이 올리브유, 방울을 감싸서 두꺼운 코팅을 만듭니다. 이 코팅은 소화효소가 올리브유를 제대로 분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과는 올리브유의 귀중한 건강한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몸을 통과합니다.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고 있지만 몸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기억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양소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유제품의 칼슘이 올리브유의 지방산과 결합하여 칼슘 비누라고 하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 비누 같은 물질이 장 안에서 형성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몸에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장은 그것들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소화관 내벽을 자극하여 전신으로 퍼지는 저등급 염증을 일으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3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브레인 포그,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올리브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먹었고 이전 의사가 뼈를 위해 칼슘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 식사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매달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합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염증 지표가 높았습니다. 높은 칼슘 섭취에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을 어떻게 조합했느냐였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유제품과 올리브유 섭취를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유제품을, 점심과 저녁에는 올리브유를 채소와 생선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혈액검사 결과가 변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무도 상기시켜주지 않았는데 막내 손자의 생일을 기억한 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슷한 패턴을 가진 2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계속 섞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음식을 분리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 관절 가동성, 전반적인 염증 수치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입니다. 이 조합으로 인한 염증은 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 내벽을 손상시켜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장 내벽이 손상되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가 혈류로 누출됩니다. 면역 체계가 이러한 입자를 공격하여 만성적인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뇌에 도달하여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뉴런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조합하는 매일매일 이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 패턴을 멈출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유제품과 올리브 오일을 섞었을 때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되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뇌와 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 올리브 오일과 동시에 위장에 들어가면 특정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즉시 결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레산 칼슘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화합물들은 너무 크고 끈적거려서 장벽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두 음식의 이점을 얻는 대신 소화관을 코팅하고 최대 8시간 동안 영양소 흡수를 차단하는 끈적하고 진흙 같은 물질을 얻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샐러드 드레싱과 함께 마신 우유 한 잔. 그것은 두 음식을 모두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구운 채소와 함께 먹은 요거트? 이제 당신의 몸은 둘 중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골판지를 먹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낭비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올레산 칼슘 화합물은 장 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장은 이 물질을 이물질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식합니다. 백혈구가 그 부위로 달려갑니다. 장벽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그 식사뿐만 아니라 다음 식사에서도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서울에서 노인 환자들을 20년간 치료한 후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염증은 조용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을 결합할 때마다 소화 시스템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이 축적된 손상은 만성 염증이 됩니다. 그리고 장의 만성 염증은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 파일을 검토하다가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단계 치매 환자 63명. 저는 각자에게 일상적인 식습관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 중 51명, 즉 80% 이상이 같은 식사에서 유제품과 올리브 오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했습니다. 그들은 페타 치즈가 들어간 그리스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버터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요리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오일 드레싱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이러한 음식을 결합하는 것을 중단하고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했을 때 그들 중 37명이 6개월 내에 기억력 테스트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37명이 특정 음식을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지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골밀도 문제도 똑같이 심각합니다. 당신의 몸은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레산에 결합된 칼슘은 혈류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대신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치즈와 건강한 지방을 먹어서 튼튼한 뼈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뼈가 칼슘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화학 반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결합한 65세 이상의 환자 42명의 골밀도를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와 시기 칼슘 섭취량에 비해 예상보다 낮은 골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슘은 그들의 식단에는 있었지만 뼈에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올레산 칼슘 화합물 안에 갇힌 채 소화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해서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관절 통증도 이 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에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입니다. 그러나 유제품 칼슘과 결합되면 이러한 지방산은 절대 관절 조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무릎, 엉덩이, 어깨는 당신이 주려고 하는 항염증 효과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계속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서 왜 관절이 여전히 아픈지 궁금해하며
유제품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을 만져보세요. 아픕니까? 올리브 오일 그래놀라와 함께 요거트를 먹어왔습니까? 올리브 오일 드레싱이 있는 샐러드에 치즈를 먹었습니까? 즉시 중단하세요. 이제 유제품과 올리브 오일을 결합할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와 뼈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유제품과 올리브 오일이 소화 시스템에서 만나면 제가 생물학적 교통체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단계별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제품의 칼슘 분자가 올리브 오일의 페놀 화합물과 즉시 결합합니다.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달라붙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일단 결합하면 장벽이 인식하거나 흡수할 수 없는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재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뼈에 절실히 필요한 칼슘이 완전히 낭비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둘째, 뇌 세포를 보호하는 올리브 오일의 귀중한 폴리페놀이 같아서 쓸모없게 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이러한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뇌가 굶주리고 있는 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로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나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결합 과정은 장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몸은 이 이상한 화합물을 외부 침입자로 봅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치즈를 먹은 후 30분 이내에 소화관의 염증 지표가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저는 표준 혈액 검사를 사용하여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1시간 내에 60% 급증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노인의 몸에 세 가지 끔찍한 일을 합니다. 첫째,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의 섬세한 육모, 즉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일단 손상되면 비타민 D, 비타민 K 또는 마그네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이 염증은 관절의 연골 분해를 가속화하는 신호를 몸 전체에 보냅니다. 이 조합을 매일 먹은 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더 빠른 관절 악화를 보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당신의 정신에 가장 위험한 것은 염증이 혈류로 넘어가서 뇌에 도달하여 기억 상실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과정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4시간 이내에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결합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4시간입니다. 즉, 아침 7시에 요구르트를 먹었다면 11시 이후까지는 올리브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녁 6시에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렸다면 최소한 밤 10시까지는 모든 유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은 지키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바로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다른 의사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그토록 많이 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페타 치즈와 올리브유 드레싱이 들어간 그리스 샐러드를 먹습니다. 올리브유에 채소를 조리하고 그 위에 파마산 치즈를 뿌립니다. 생선 기름 보충제를 먹은 후 아침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마십니다. 매일, 하루에 여러 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독성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가슴 아픈 사례는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꾼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올리브유와 요구르트 섭취를 극적으로 늘렸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들은 왜 골밀도 검사에서 급격한 손실이 나타나고 기억력 테스트가 저하되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답은 그들의 식단 기록에 바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뇌에 훌륭하지만 오직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유제품은 노화되는 뼈에 필수적이지만 오직 칼슘이 골격에 도달할 때만 그렇습니다. 함께 먹으면 서로를 상쇄시키고 해를 끼칩니다.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먹으면 둘 다 약처럼 작용합니다.
지금 머리를 만져보세요. 그 두개골 안에서 여러분의 뇌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의해 보호받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먹는 식사가 기억력에 영향을 공급하거나 굶길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나 다음 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4시간 안에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할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올리브유를 뿌린 치즈를 먹거나 올리브유를 섭취한 후 2시간 이내에 우유를 마시면 소화계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유제품의 칼슘 분자가 즉시 올리브유의 폴리페놀과 결합합니다. 두 개의 자석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일단 연결되면 몸은 더 이상 어느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은 뇌의 인지 저하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입니다. 그것들은 혈류로 들어가 뇌로 직접 이동하여 염증을 줄이고 기억세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칼슘이 그것들을 감싸면 장벽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커집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소화관을 통과하여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올리브유를 전혀 먹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뼈를 강화해야 할 칼슘도 흡수될 수 없습니다. 몸은 이 칼슘 폴리페놀 화합물을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소화계는 그것을 노폐물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두 영양소를 동시에 잃게 됩니다. 뇌 보호도 없고 뼈 강화도 없습니다. 그저 완전한 영양 손실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결합 과정은 소장 내벽을 코팅하는 끈적끈적한 잔여물을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함께 먹는 노인 환자들의 내시경 검사 중에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벽에는 다른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차단하는 크림색 막이 생깁니다. 비타민 D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흡수는 거의 40%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함께 수년간 먹는 환자들이 제가 삼중쇠퇴라고 부르는 것을 겪는 이유입니다.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먼저 뼈가 약해집니다. 그런 다음 올리브유의 항염증 화합물이 조직에 전혀 도달하지 않아 관절이 경직됩니다. 마지막으로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호 폴리페놀이 부족하여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 경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페타 치즈와 올리브유 드레싱이 들어간 샐러드를 한 번 먹는다고 즉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한다면 6개월에 걸친 누적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인지 저하를 겪은 173명의 환자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들 중 81%가 증상이 나타나기 최소 8개월 전부터 같은 식사에서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 유발하는 염증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잔여물이 장에 쌓이면 면역체계가 그것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백혈구가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것은 소화관에 만성적인 저급염증을 만들고 그것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 염증은 치매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40세 때보다 훨씬 더 좁은 여유로 작동합니다. 젊었을 때는 소화계가 이러한 충돌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효소 생산과 세포 에너지로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약 60%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영양 실수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유제품과 올리브유의 조합은 더 이상 단순히 비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인지 및 신체의 예비력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를 보호할지 파괴할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을 살리거나 영원히 지울 수 있는 황금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을 때 같은 음식을 먹으면 45분 안에 소화기관 내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유제품의 칼슘 분자가 올리브유의 폴리페놀과 공격적으로 결합합니다. 이것은 장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귀중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대신 몸은 그것들을 함께 감싸서 완전히 배출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 과정이 실제로 혈류에서 기존의 오메가3 지방산을 끌어내어 이 독성 조합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올리브유 샐러드 드레싱과 함께 요거트를 먹은 후 그들의 혈액 검사는 2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오메가3 수치가 38%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8%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뇌가 신경 주변의 수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신호가 잘못 전달됩니다.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이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화효소는 이미 감소된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 조합을 비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든 성인은 전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장내벽에 일으키는 염증은 즉각적이고 심각합니다. 저는 단 3개월 동안 매일 이 조합을 먹은 환자들에게서 붉고 염증이 생긴 장벽을 보여주는 내시경 결과를 봤습니다. 칼슘 손실은 똑같이 파괴적입니다. 여러분은 유제품을 먹음으로써 뼈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제품이 올리브유를 만나면 그 칼슘은 결코 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몸은 소화관에서 칼슘을 등록하므로 보상하기 위해 다른 출처에서 칼슘을 끌어오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 다음 칼슘은 올리브유 화합물과 결합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사실 골밀도 측정치는 여러분이 많은 양의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감소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병원에서 반복해서 목격한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정확히 언제 이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기능을 보존하고 싶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유제품은 오직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만 섭취하세요. 이 시간에 위산이 가장 강하고 다른 것이 몸에 들어가기 전에 유제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 5시간을 기다리세요. 완전한 5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그때만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하세요. 왜 5시간일까요? 칼슘이 장벽을 통해 완전히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안전하게 혈액에 들어가면 올리브유는 더 이상 그것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시간대가 닥쳤습니다. 이제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고 그것들은 방해받지 않고 뇌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형적인 아침 식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요거트를 먹고 아침 채소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있나요? 즉시 중단하세요. 올리브유로 만든 토스트에 치즈를 얹어 먹고 있나요? 이것은 매일 여러분의 인지 예비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아침 달걀을 요리하고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있나요? 여러분은 제가 경고하는 정확한 독성 조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아침 달걀을 요리하세요. 유제품은 그냥 드세요. 그런 다음 점심에 채소, 생선 또는 밥에 올리브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올리브유를 토마토와 짝지으세요.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잎채소와 짝지으세요. 살코기 단백질과 짝지으세요. 이러한 조합은 혜택을 취소하는 대신 배가시킵니다. 이 5시간 규칙은 인지 저하에 대한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5시간입니다. 4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유제품과 올리브유 사이에 완전한 5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용적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손상을 되돌리기 위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1단계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최소 4시간 이상 분리하세요.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요거트를 먹는다면 11시 이후까지 올리브유를 섭취하지 마세요. 정오에 점심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사용한다면 오후 4시 이후까지 유제품을 먹지 마세요. 지금 당장 휴대폰에 이 시간을 표시하세요. 필요하면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뇌세포가 이 분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단계 올리브유를 섭취할 때는 오직 이 특정 음식들과만 짝지으세요. 토마토, 잎채소, 통곡물빵 또는 콩류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실제로 올리브유의 유익한 화합물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아침에는 으깬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를 약간 뿌린 통곡물 토스트를 시도해보세요. 버터는 안 됩니다. 치즈도 안 됩니다. 점심에는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큰 샐러드를 드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페타 치즈도 안 됩니다. 파마산 치즈 조각도 안 됩니다. 3단계 유제품을 꼭 먹어야 한다면 대신 이 음식들과 결합하세요. 신선한 과일, 꿀 또는 견과류입니다. 호두와 베리를 곁들인 플레인 요거트 한 그릇이 완벽합니다. 오트밀과 아몬드를 곁들인 우유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오트밀에 올리브유를 추가하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경고한 위험한 화합물을 만든 것입니다. 4단계 지금 당장 부엌의 모든 조리된 음식을 확인하세요. 많은 시판 제품에는 유제품과 올리브유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정 샐러드 드레싱, 즉석 파스타 소스, 냉동 식품들입니다. 모든 라벨을 읽으세요. 분유와 올리브유가 모두 나열되어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자녀들은 원한다면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위 원칙으로 주간 식사를 계획하세요. 냉장고에 간단한 차트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올리브유의 날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유제품의 날입니다. 일요일에는 몸이 느끼는 대로 선택하세요. 이 순환은 위험한 상호작용 없이 둘 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강남의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8개월 전에 제 병원에 왔는데 손주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골밀도 스캔은 심각한 골다공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고하는 정확한 조합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와 함께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분리한 지 2달 만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가 18%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움 없이 매일 5km를 걷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요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냉장고를 여십시오.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보십시오. 유제품과 올리브유를 함께 드셨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이 바로 중단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단계들을 적어두십시오. 이 정보를 여러분이 아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이 조용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위험한 조합을 먹으면서 자신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이 음식들을 분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뼈는 여전히 재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내에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올리브유와 유제품 섭취를 분리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느 식사를 먼저 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식사 계획 방식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과 뼈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6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